지금이 10월 3일 오전 5시 4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걱정이 돼서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오늘이 10월 3일 광화문 대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로서 많은 것이 갈릴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많은 부분 바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느냐 못하느냐, 조국을 이대로 두고 넘어갈 것이냐 마느냐,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실종되도록 이런 후한무치하고 부도덕한 정권이 계속 연명하도록 그냥 둘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운명이 갈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날씨부터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은 아주 조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늘이 돕는 것일까요? 오늘 낮 12시가 넘어가면서 이 비가 그치고 구름이 좀 많은 상태로 날씨가 바뀔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낮 12시를 전후해서 비가 그칩니다. 안심하고 나오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들도 지금 이 뉴스를 보는 즉시 안심하고 광화문으로 오시고, 서울에 계신 분들도 가벼운 우비나 장화 또는 그냥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산 정도 지참하시고 그냥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낮 12시를 기해서 비가 그치고 집회하기에 가장 좋은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고 가장 적당한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오십시오. 이제 광화문으로 갑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누구나 광화문으로 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나오십시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나오시고, 지금 즉시 전화해서 친구, 친척, 친지, 선배, 후배 모두 불러서 같이 함께 나오십시오. 나라가 바뀔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7일의 기간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때가 아직 익지 않았다. 아직은 났으면 안 된다. 이 말을 그 당시에 이해하셨던 분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식으로 보자면 전략의 기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움직일 때냐 아니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귀절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천시, 불여, 지리. 아무리 때가 익었다고 생각을 해도 지리가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지리의 이점을 취득한만은 못하다. 불여, 같지 않다, 못하다, 이런 뜻이죠. 지리가 아무리 유리해도 불여, 인화, 사람들이 화합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인화, 불여, 기, 합. 인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가 합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10월 3일의 집회가 이 네 가지 조건, 천시, 인화, 지리, 기, 합이 맞아떨어지는 때 같습니다.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그동안 제가 아직 움직일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지금 나설 때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저께 불과 10,000명에서 30,000명 정도의 세력이 검찰청 앞에 모였죠. 좌파들이 촛불을 들고. 그것은 바로 부메랑이 됩니다.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 그것을 200만으로 너무 크게 허풍을 떨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만약 우리가 그것을 수십 배 능가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이제부터 기가 우리한테로 옵니다. 천시가 우리한테 오고 지리적 이점이 우리한테 오면서 인화를 이루게 되고, 인화는 천시가 무르익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어디에 국민이 몰리고 있다는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인화를 우리가
우리 국민의 손으로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좀 더 장시간 설명이 필요하지만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의 합을 이룰 수 있는 때인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루어지는 기의 합은 좌파들이 만들어준 느낌이 크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의 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 3일 몇 시에 어디로 가느냐? 알아서 가시는 게 원칙입니다. 평상시 좋아하시는 대로.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질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번에 보여주기가 돼야 됩니다. 국민의 결집된, 집결된 힘을 보여줘야,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완전히 보여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청와대뿐만 아니라 좌파 성향의 국민들도 봐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도 성향의 국민들이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 성향의 국민들이 좌우를 대비했을 때 어느 쪽이 천시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자면 사진이 잘 찍혀야 됩니다. 동영상과. 그러자면 이 세력이 한 군데로 모여야 됩니다. 그게 지리의 이점입니다. 지리가 뭐보다 중요하다? 천시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죠. 천시보다 지리가 중요합니다. 천시 불이여 지리 그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마음대로 가셔도 됩니다. 다만 광화문 근처가 좋습니다. 그게 더 유리합니다. 지리상 유리합니다. 사진이 찍힐 때 원샷에 나옵니다.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지금 집회가 벌어지기 때문에 어디로 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꼭 어디 한 군데 편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회를 주최했을 때는 한 장소로 모았지만 저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고 집회를 주최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물밑에서 관찰을 좀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 입장은 놔두고 그냥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광화문 근처면 됩니다. 사진이 결집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데를 전략적으로 각자 선택하십시오. 다만 혼자 나가시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 친구, 친지, 친척, 동기, 후배, 선배 한 사람의 손이라도 더 이끌고 나와 주셔야 합니다. 이번이 진짜로 뭔가 보여줌으로써 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되 그 전략이 뭐냐? 정말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 방송사 기자나 누가 사진을 찍어서 돌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집된 모습이 아니면 그게 진짜 왕창 한 100만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100만 정도가 결집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모이세요. 아무데나 가도 됩니다. 아무데나 가도 되지만 그걸 전략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 것이 중도층 국민들이 볼 때, 중도 성향의 국민들이 볼 때 판단하기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를 선택하십시오. 그게 전략입니다. 다른 전략 필요 없습니다. 뭐 연사들 연설 들으러 갑니까? 그 연사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연사들 연설 들으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주변에 커피숍 또는 패스트푸드 음식점 이런 데 들어가지 마세요. 몇 시간만 참아주세요. 그래서 결집된 모습이 영상으로 찍힐 수 있을 때까지, 저녁 해질 때까지만, 집회가 끝날 때까지만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나 커피숍에 들어가지 마시고 나와 있으세요. 나와서 자기 모습이 찍혀놔야 됩니다. 어차피 콩알만하게 찍혀 나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찍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2017년 3월 1일 엄청나게 모였잖아요. 그때의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이때보다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한 번 더 전략을 외워봅시다. 천시 불이여 지리. 천시는 지금 온 것 같거든요. 불이여 지리. 지리만큼 중요하지 않다. 지리만 못하다. 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어디로 가느냐. 전략적으로 움직이십시오. 지리 불이여 이라. 가시면 시민들하고 싸우거나 시민들하고 갈등 일으키지 마시고 경찰하고도 갈등 일으키지 마세요. 점잖게 행동하십시오. 인화 불이여 기합. 기의 합은 사진으로 찍혀 나옵니다. 기가 합쳐졌구나. 기운이 합쳐졌구나. 생하는구나. 이런 것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변 분들한테 점잖게 대하시고 친절하게 대하시고, 오히려 택시 같은 거 타시면은 한 돈 1,000원 팁을 더 주시더라도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품격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런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무조건 10월 3일
오후 1시 한국당은 세종문화 앞에서 하네요. 다른 장소를 일일이 안내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홍준표는 교보문고 앞으로 간다고 하던데 그런 것까지 제가 하면은 어떤 일방의 편을 들게 되니까 저는 그런 거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진 찍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는 광화문이 될 겁니다. 세종문화회관 근처가 될 겁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근처에 집회가 다수 여러 군데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제작했던 영상을 이 뒤에 붙이겠습니다. 꼭 보십시오. 보셨던 분도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각오를 다시 되새기면서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고 10월 3일 날 무조건 나가주십시오. 자, 진짜 중요한 영상 지금 나갑니다. 기가 막히는 타이밍입니다. 어제 좌파 촛불들이 고작 3만도 안 되는, 약 제 추산으로는 10,000명 정도 될 겁니다만은 그 정도 인원으로 200만으로 부풀려가지고 펑 하고 말도 안 되는 대포를 쏜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 내용을 간추리자면은 고작 10,000명에서 30,000명 가지고 200만이라고 퍽을 쏘냐, 어떻게 대포를 쏴도 그렇게 허방을 쏘냐, 거기에 대해서는 코털도 깜짝 안 하겠다, 코털도 끔찍 안 하겠다 하고 오늘 정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거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검찰총장이 특별 메시지를 낸다.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나오는데 검찰총장이 특별 메시지를 낸다. 이거 상상하기 힘든 이례적인 거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대검찰청까지 몰려와가지고 검찰개혁 하니까 검찰개혁 그래 좋다 한다. 뭐로 하느냐? 국민의 뜻과 국회 결정이 있어야 된다. 검찰개혁 외치려고 하면은 검찰청에 와서 떠들지 말고, 고작 10,000명도 안 되는 그거까지 떠들지 말고 국회 가서 떠들어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겁니다. 너무나 헌법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헌법에 딱 맞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장 받을 때 문재인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을 앞에다 두고 헌법에 따라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렇게 대통령 앞에서 헌법에 따라서 이 말을 할 때 속으로 문재인이 뒤통수 떳떳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대통령 면전에 대고 네 말 안 듣고 헌법 따라 하겠다. 이거는 대통령 한마디로 엿 먹어라 하고 막 엿을 갖다가, 하긴 검찰총장한테 엿 보낸 애들 많죠. 요즘은 꽃이 훨씬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엿을 대통령한테 쏜 거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또 덧붙입니다. 이 같은 입장을 수차례나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 하나도 변한 거 없다. 고작 10,000명 가지고 200만이라고 허풍 떨어봤자 변할 거 없다. 5천만이라고 떠들어라 차라리, 뭐 이런 뜻이죠. 오늘 대검이 기자단에게 뭘 배포했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명의 입장문을 배포했거든요.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렇게 떠들어봤자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 갈 길 간다. 거기다가 덧붙이는 말이 있었는데, 이 같은 검찰총장의 입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하고 입장을 딱 정식으로 밝혀버렸습니다. 이제 어쩔 겁니까? 촛불 흔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다른 사람한테는 통할지 몰라도 특히 정치인한테는 통할지 모릅니다. 검찰총장한테 이런 게 통하면 그게 나랍니까? 검찰총장은 그냥 임무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촛불 좀 많이 했다면 떨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파 시민들이 10월 3일 날 왕창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때 되면 정치인들이 더 뜰 겁니다. 왜냐? 거기는 진짜로 숫자가 그래 나올 거니까. 이 숫자에 얽힌 사기극을 오늘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 완전히 해부를 해가지고 두들겨 뺐습니다. 대사기극이 아니고 초대형 사기극입니다. 초대형 사기극. 처음에는 얘들이 80만 그랬죠. 그러다가 200만까지 갔죠. 이거 3만원 고사하고 10,000명 되기 힘듭니다. 그 숫자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풀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시위대가 점령했던 지역인 누에다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서초구 살아요. 맨날 그 앞에 지나다닙니다. 누에다리에서부터 서초역까지 그 거리를 페르미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들이 집계 낼 때 공식적으로 수산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 페르미 기법이 뭐냐면은 면적을 먼저 산출합니다. 점령했던 지역.
점거했던 지역 면적을 산출하면은 이거는 길이하고 폭만 있으면 면적이 나버리잖아요. 이 도로가 구불구불하기랍니까? 골목길처럼 생기긴 했습니까? 쫙 뻗은 일자선 도로예요. 일자선 도로에 길이 폭하면 딱 면적 나오죠.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길이가 얼마? 서초역에서 누에다리까지 길이가 560m입니다. 560m에 폭이 40m. 그럼 면적 딱 나오잖아요. 그럼 면적은 22,400스퀘어미터로 봅니다. 이거는 수학이에요. 그냥 산수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면적 나오는 게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 산수를 대입하면은 22,400스퀘어미터예요. 거기다가 3.3스퀘어미터. 그러니까 한 평이 3.3스퀘어미터 아닙니까? 한 평에 사람 몇 명 들어갈 것입니까? 한 평에 굴비 묶듯이 새끼줄로 꽁깍 묶어가 넣지 않는 한 사람 어깨 요게 한 60cm, 70cm 보고 그 다음에 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있어야 되니까 보고 하면은 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경관이 뭐 어쨌든 간에 앞뒤로 또 하고 하면은 한 평에 앉으면 4명에서 5명 앉습니다. 근데 서면은 9명 정도, 8명, 9명 정도 됩니다. 뭐 10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꽉 차면은 10명까지도 한 평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계산했을 때 최고로 많이 잡으면 33,000명입니다. 33,000에서 가중치 계산하면은 61,000명까지 엄청나게 그게 이제 유동인구까지 다 계산하면 61,000명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같은 시간대가 뭐가 열렸습니까? 서리풀 축제 열렸잖아요. 이 서리풀이 무슨 뜻이냐면은 서초구 할 때 서가 설이 서자입니다. 그리고 초 할 때 이게 풀초자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풀면 설이 풀이 서초란 뜻이에요. 서초구 축제가 서리풀 축제입니다. 서초가 서리풀이에요. 서리풀 축제에 인원동원을 했어요. 구청에서. 왜냐하면 가수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매년 서리풀 축제 마지막 날에는 불꽃놀이도 합니다. 불꽃놀이도 하고 사람이 많이 몰려듭니다. 서리풀 축제에 왔던 사람 전부 다 치면은 예술의 전당 앞에 약 7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 인원을 야간에 다 닦아 넣어가지고 훔쳐간다 치더라도 200만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 200만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어느 정도로 웃기는 숫자냐 하면은 200만이 뭐 가지고 움직입니까? 승용차 가지고 움직였다면 주차 대란이 일어나야 되죠. 어제 주차 대란은 고사하고 주차 아무데나 할 수 있을 정도로 널널했습니다. 제가 서초동 산다니까요. 널널했고 아주 주차 공간이 널널했고 그러면 차 가지고 온 사람은 뭐 극소수라고 봅시다. 그러면 지하철 말고 더 있습니까? 버스하고. 지하철이 최고로 빨리 움직이면은 배차 간격 뭐 2분 간격으로 움직인다 칩시다. 2분 간격으로 움직이면은 지하철이 2분 간격으로 움직일 때 200만 명이 움직이려면은 12시간이 걸립니다. 200만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행사 끝나고 200만이 한꺼번에 지하철 타고 간다면 12시간이면은 어제 행사 끝나고 오늘 낮 12시까지 계속 지하철이 계속 그 사람들만 실어 날아야 돼요. 다른 구역에서 한 사람도 안 탔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당동이나 뭐 2호선 구역, 3호선 구역에 다른 데서 한 사람도 안 탔다고 할 때 여기서만 출발해가 꽉꽉 채워가지고 간다고 할 때 700분이 걸립니다. 약 12시간이 걸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밤새 새벽 3시, 4시 계속 실어 나르고 2분 간격으로 계속 실어 나르고 계속 했을 때 이 200만을 오늘 낮 12시까지 실어 날아야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관광버스 많이 왔다 그러죠. 관광버스 제가 데이터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것도 웃기는 게 우리나라 전세버스, 관광버스를 포함해서 전세버스가 대한민국 전체에 몇 대가 있겠습니까? 국가통계입니다. 이거 제가 통계낸 거 아닙니다. 국가통계로 볼 때 2018년 3월달이 최고로 마지막 통계인데 42,457대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그러면은 중국 거, 북한 거, 일본 거 막 가져와가지고 다 채워넣어도 10만 대 넣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전체 있는 게 42,000대라니까요. 그러면 42,000대가 한 곳에 모이면은 그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이게 서울, 부산까지 가야 됩니다. 고속도로 다 채우고 서울, 부산까지 가야 이게 다 쓴다니까요. 그런데 어제 일부 허풍을 떠는 기사에 의하면은 1.6km의 관광버스가 줄줄이 섰다. 1.6km면 메더라면 1600m입니다. 1600m에 관광버스 주차한 거 여기 제가 사진까지 샀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앞뒤 간 거리 있죠. 관광버스 앞뒤 간 거리. 요거 다 치면은 한 대당 15m 정도 딱 맞아요.
한 대당 15m 잡았을 때 1.6kg 하면은 106대입니다. 관광버스 106대가 온 거예요. 106대가 왔는데 관광버스 한 대당 얼마 탑니까? 요즘은 32인승, 35인승 이러지만은 옛날 거 45인승까지 있다 칠 때 평균 대가 40명 잡으면 대충 맞습니다. 106대 40명 깍깍 다 채워 왔을 때 4,240명입니다. 4,240명. 42,400명이 아니고 그냥 4,240명. 이게 꽉 다 채워왔었다고 할 때, 전국에서 다 왔다고 할 때, 뭐 대부분 전라도에서 왔다 그러는데 댓글 붙은 거 보니까 전부 다 호남, 광주 이런 데서 왔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다 왔을 때 4,240명입니다. 이거 가지고 품을 떨면 되겠습니까? 거짓말도 적당히 해 먹히지. 이게 말이 지하철로도 안 되고 관광버스로도 설명이 안 되고 그러면 일반 시내버스 몇 대 된다고? 이거는 대수를 계산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200만 명이 움직이면 교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200만 명이? 그러고 서초구 인구가 전체가 44만 명입니다. 갓난 애기부터 100살 넘은 어르신까지 다 합쳤을 때 43명입니다. 서초구 인구보다 5배가 더 왔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뭐 먹힐 거 아닙니까? 특히 이 사진, 이거 거짓말 못하는 사진 아닙니까? 이거 확대하면 이건데, 여기가 노랗죠? 여기가 좌파들 촛불 하는 데고, 저기는 서리풀 축제예요. 서리풀 축제는 노란 이 피켓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림에서 딱 색깔에서 구분 나잖아요. 서리풀 축제는 색깔을 볼 때 노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서리풀 축제에 왜 노란 피켓을 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없는데 이거 컬러로 딱 대비하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게 밤이 되니까 양쪽이 이렇게 대강 그림이 잡히니까 그냥 푹 찍을 겁니다. 이것도 봐도 여기서는 노란색이죠. 밤에 찍어도 똑같습니다. 저 위에는 흰색이에요. 이렇게 사기를 치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어제 계산하기로는 4만 1,000명 정도가 계산했는데 여기 서리풀 축제 3만 명 빽보고 나면은 10,000명 되기 힘들다 그랬죠. 이게 어제의 진실입니다. 많이 온 것 같죠? 직접 참여한 사람들은 많이 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실상 집회를 주최해보면 10,000명이 넘어가면 많이 왔다고 느낍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거기에 녹아 떨어지는 아주 멍청한 사기꾼들. 적당히 사기를 쳐야 이것도 먹히는 건데 사기를 너무 심하게 쳐버렸어요. 사기를 쳐도 적당히 치면 국민들이 솔깃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형 사기를 쳐버리면 국민들이 식상해요. 이제 더 이상 안 속아요.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협조해야 될 게 있습니다. 10월 3일 누가 되건 주최자가 누구건 간에 광화문이 상징입니다. 광화문으로 무조건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가야 됩니다. 다 나가가지고 지금 좌파 촛불들이 사기친 거를 확 뒤집어 엎어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서리풀 축제도 없는데 좌파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의 대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국회에 가서 떠들어라.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검찰총장은 그 실현을 하는 자리지 검찰개혁에 대한 법을 만드는 자리는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떠들어서 하면 애들이 무식한 거다 이런 뜻이죠. 뭐 지난 27일 문재인이 검찰에 대한 경고성 특별 발표 직후에는 대검찰청이라는 명의로 입장이 나왔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출입기자단에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 촛불 아무리 사기를 쳐도 변할 게 없다. 우리가 뭘 변하느냐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메시지에는 조국의 조자도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은 검찰개혁과 조국 비리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에 반대해서 조국 비리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는 여권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대받아 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끝까지 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월 3일 광화문 일어나라. 무조건 나가십시오. 나가서 보여주십시오. 국민의 민심의 향배를 여러분이 직접 보여줌으로써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